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캐스터한입니다. 2025 시즌 두산 베어스 프리뷰입니다. 코칭 스텝 박성민 선수 1군 타격 코치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재현 주루 코치, 그리고 서해일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2군 수비 코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중군 2군 타격 코치, 그리고 니무라 2군 총괄, 저기에 써놓은 코치님들은 새롭게 이번 시즌 앞두고 영입한 코치들입니다. 선수단 변화입니다. 트레이드 정철원 전민재, 그리고 벌시스 롯데 김민석, 최우인, 추재현, 최고 유망주급의 김민석 외야수와 빠따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역시 외야수 추재현 선수, 최우인 선수와 함께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지석 선수, 가까운 미래에 유격수 옵션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제 벌써 전역합니다. 7월 달에 전역하고, 박성재 포수, 신민철 선수가 전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루키 박준순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안지석 선수 이후에 4년 만에 내야 포지션 1라운드 지명인데요. 유격수로서 능력, 내야수로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빠따도 괜찮아서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에서도 4번 타자로 계속 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도 참가했고 미야자키 2차 캠프까지 다 동행을 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유격수까지는 몰라도 1루에서는 주전 뛰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민규 선수가 그 스프링 캠프에서 계속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이 친구는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들쑥날쑥이 덜한 그런 친구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힘으로 갖다 들이 승부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안정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막 당장 뛰어나게 1군에서 이 친구가 무조건 한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다. 다음 이제 어빈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수준에서는 이 친구가 피네스 피처, 그러니까 컨트롤 느린, 말 그대로 피네스 피처, 좌완이 평속이 150이고 150에 육박을 하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뭐 현역 메이저리거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잭로그는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요거 팔 각도 봐봐, 위치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좌타자들이 찡찡거리겠어요, 안 찡찡거리겠어요? 다 몸쪽으로 쑤시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좌타자들 킬러 우리나라 예상한다. 어느 팀 좀 긴장 좀 할 거다. 올해 두산은요, 외국인 투수 2명이 다 좌투수입니다. 다음 케이브 좌타자입니다.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메이저리그에서 작년에 거의 우투수 상대로만 출장을 했더라고요. 기록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7개를 때렸는데 전부 다 우투수 상대입니다. 근데 결국은 야도 좌투수 상대한테 얼마나 성적을 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파트별 분석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완 외국인 듀오의 폭발력, 저 폭발력을 기대해야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좌타자가 득실되는 대한민국 리그에서 좌완 외국인 선발이 완투펀치다?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플 것이다. 그런데 안 좋은 징크스인데, 두산이 최근 뽑는 외국인 투수마다 장기 부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를 깨야 돼요. 외국인 자완 듀오가 25승 정도만 해도, 다른 팀들은 제가 외국인 듀오들이 적어도 28승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플러스를 합니다. 기아 정도 빼고는. 근데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3선발이 국가대표 에이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가 28승을 하면 국가대표 에이스 투수가 작년에 15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곽빈이 올해 조금 못해서 13승을 한다고 해도 외국인 둘이 28승에 곽빈 13승이면 바로 40승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외국인 선수한테 바래야 될 승수가 2, 3승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빈의 2년 연속 15승 도전. 저는 이건 앞으로 곽빈이 에이징 커브가 오기 전까지는 매년 가지고 가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의 숙명이죠. 최승용 선수는 저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팀을 막론하고 복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산에 들어간 게 왜 복이에요? 그 이유를 바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두산은 불펜, 선발할 것 없이 좌투수 기근 현상으로 유희관, 장원준 이후에 특히 선발이라면 외국인 말고는 없었어요. 로테이션 피처가. 워낙 두산이 불펜이 좌완이 없으니까 최승용 선수를 불펜, 선발 없어? 대체 선발.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미래성과 소중함은 다 알아. 어떤 코칭 스텝이든. 그래서 이 친구를 중용을 해. 그래서 복받은 거야. 세 번째, 그런데 또 얘가 자주 아파, 여기저기.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자주 아프면 다른 친구가 누군가가 이 친구의 자리를 확 차고 올라와 갖고, 야, 너 이제 기회 끝! 이러고 누군가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특히 선발에서. 불펜은 그나마 이병헌이 작년에 나왔다고 치고. 저는 그래서 최승용 선수가 4선발이던 5선발이던 순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올해 적어도 23이면 23, 25이면 25 로테이션 목표 딱 정해놓고 내가 로테이션을 몇 번을 소화하겠다. 저는 그 목표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두산이 진짜 선발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지금서부터 후보군을 얘기할 겁니다. 외제 둘, 곽빈, 최승용까지는 저는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서부터 한 자리를 놓고 피 튀기는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결하는 친구들의 면면이 다른 팀들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산에서 최근 수년간 계속 고정 로테이션 피처였던 최원준. 이 친구는 사이드암 선발로서의 태생적인 단점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노출까지 많이 됐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가 갑자기 못 던지고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최원준 선수의 노출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대 타자들이 최원준 선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려움 없이 대처한다라는 게 최원준의 약점이지 이 친구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최근 1, 2, 3년 최원준 선수가 그래도 로테이션의 고정 멤버였기 때문에 후보로서 뺄 수가 없습니다. 엔트리 넘버 2 최준호입니다. 저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준호가 5선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제가 찾아봤더니 발라조빅이 2014 시즌에 11경기 던졌고요. 알칸이 12경기 던졌고요. 브랜든이 14경기 던졌고요. 시라카와가 7경기 던졌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에 언급된 작년 외국인 투수보다 최준호가 로테이션 소화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의 기준으로 보면 야가 제일 먼저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선발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로테이션 피처를 키우는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준호가 선발로 들어가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박신지 충분히 대체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친구 어마어마한 싸움닭이죠. 공의 위력만 보면 야가 최고예요. 제가 지금까지 꼽았던 선수들 중에. 본인이 워낙 선발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저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해서 두산은 선발이 현재 넘쳐난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팀들은 외국인 선발진에게 엄청난 기대치를 가져야 되고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두산은 타 팀에 비해서 국내 선발진이 워낙 뎁스, 퀄리티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부담을 안 줘도 된다. 올해는 최승용 선수의 로테이션 정착 여부가 본인한테 팀한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올해도 만약에 최승용 선수가 또 삐딱선을 탄다? 과연 코칭 스텝이 계속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선발진 퀄리티는 리그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면 리그에서 최상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선발도 양적 질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불펜. 여기는 더 지랄이다. 아유 막강이구나. 죄송합니다. 막강이죠. 나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살다 와서 이게 지랄로 보였어. 미안해. 김태견의 2년차 징크스. 두 번째. 최지강, 이영하, 홍건희까지 막강 프라이머리. 이병헌, 이교훈, 좌완 불펜, 김명신, 김민규 등의 롱맨. 김태견의 2년차입니다. 이 친구는 루키 시즌에 너무 많이 던졌고 너무 잘 던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면 되죠. 팔꿈치, 어깨, 데미지 관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작년보다 선발진이 더 퀄리티가 좋아져서 그리고 필승조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져서 김태견 선수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야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시즌이 돼서 김태견이 멀티이닝 던지는 그런 횟수는 저는 작년보다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하가 불펜으로 전업하기 때문에 김강률 그리고 정철원을 확실하게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처럼만 던져준다면. 버트 그러나 저는 아직 분명히 미련이 있습니다. 이영하 선발에. 저 친구는 제가 연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본 스타일은 쉬게 하면서 루틴 있게 던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도 작년에 미쳐갖고 날뛰었잖아요. 최지강. 그럼 보세요. 지금 메이드가 된 선수가 클로저 김태견, 불펜 프라이머리 이영하, 프라이머리 최지강입니다. 다른 팀은 이 정도만 되면 우리 불펜 세다 그래요. 근데 여긴 아직 홍건희가 있어요. 홍건희는 심지어 지난 3, 4년간 두산의 마무리이자 두산의 프라이머리이자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프라이머리가 무려 4시예요. 클로저까지 포함하면. 이런 게 조직입니다. 대형 사기 조직. 올해 두산은요. 그냥
몸에 데미지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김명신 선수하고 김민규 선수가 같은 선상에 있을 겁니다. 롱맨. 작년 이맘때는 김명신 선수가 독보적이었습니다. 한 2, 3년간. 그런데 이제 김민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선발에서 떨어지는 선수들 최준호, 김유성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선발에 박신지 그런 선수들 다 불펜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박치국은 아예 애매한 위치로 제가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좌완은 이병헌으로 끝입니다. 한 가지 가장 조심해야 될 투수가 이병헌이에요. 이 친구는 수술하고 재활을 통해서 복귀했는데 작년 풀시즌을 치르면서 77경기를 던졌다? 이건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이병헌 선수입니다. 우투수들은 대안이 차고 넘쳐서 이 친구가 힘들면 이 친구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좌완은 힘들어. 없어 대안이. 이교훈 선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교훈이 거꾸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불펜 전부입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서 두산 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불펜이 어때 보이세요? 솔직히 이건 역대급 불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선발 구성, 불펜 구성을 리그에서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폴 어빈이 어느 정도 던져줄지는 의문이다가 아니라 궁금합니다. 이거 호기심. 하나, 최승용 로테이션 정착할 거야? 두 번째, 이병헌 괜찮을 거야? 그거 딱 두 개. 그래서 선발들이 이닝 소화 능력만 조금 발휘해주면 불펜과 밸런스 기아한테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야수를 보겠습니다. 내야가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들어갑니다. 일단 유격수와 이루수가 아직까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픽스 상태는 아닙니다. 유격수와 이루수가 시즌 전에 픽스 상태가 아니면 내야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야는 명제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경민 선수와 김재호 선수가 은퇴하고 이적한 게 단순히 전력에서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령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양의지 선수가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해주겠죠. 그러나 포수는 아무래도 투수 컨트롤이 먼저고 내야 수비의 컨트롤러는 분명히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너 내야수 양석환 선수와 강승호라면 조금 사령관으로서 모자르죠. 수비만 놓고 보면. 그래서 두산 내야는 25시즌에 틀을 새롭게 짜는 겁니다. 첫 번째가 3루수가 강승호 선수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양석환이 3루 수비에 문제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조금 더 두산 내야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양석환 선수가 3루 수비가 원활하면 허경민이 빠진 3루에 양석환을 갖다 놓고 2루에 그대로 강승호 뛰게 하고 1루는 아무래도 3루 2루보다는 수비하기가 편하니까 1루수 구하는 건 덜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격수만 걱정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강승호 선수가 일단 3루에서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래 강승호 선수의 주 포지션은 어디예요?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수비가 약한 유격수였죠. 그래서 강승호 선수와 양석환 선수는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 3루 1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야의 공격은 강승호, 양석환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유격수인데 어쨌든 박준영이 2년 연속 개막전 유격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유격수 옵션이 홈런 20개 가까이 칠 수 있는 옵션이다? 이건 뭐 누구도 감히 때려 죽여도 반기를 못 듭니다. 수비에 문제 없으면. 그런데 야는 작년에 쭉 개막하고 나서 기회를 받다가 5월달에 햄스로 빠집니다. 그리고 부상 복귀해서 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햄스로 또 나가 자빠집니다. 아무리 거포 유격수고 무슨 뭐 아무리 하늘이 내린 뭐 강점을 갖고 있고 난리를 쳐도 아프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선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도 수비, 두 번째도 수비, 세 번째 안 아파야 돼요. 유격수는요, 수비가 먼저입니다. 두산은 더더군다나 올해 내야 수비 틀을 짜는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격수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수입니다. 말 그대로 키스톤 콤비입니다. 내야 수비 중에 한꺼번에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가장 이상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주춧돌이 되는 키스톤 콤비. 강승호 선수가 3루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키스톤 콤비의 파트너가 완전히 바뀝니다. 박준영 선수의 키스톤 콤비가. 그게 이유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유찬 선수가 전민재 선수와 함께 백업으로서 작년에도 기회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박준순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2루에 지금 확실한 옵션이 없잖아요. 그럼 기회가 온 거예요. 루키지만 생 루키지만
어차피 2루의 주인공이 없어? 도전. 그래서 박준순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는 박계범이 돌아옵니다. 24 시즌에 이슈가 있어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계범 선수가 한 2, 3년간 멀티백업의 두산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주전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안재석 7월 달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안재석이 돌아온다? 2루, 3루 충분하다? 야두 얼마든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준영도 먼저 기회를 받을 뿐이지 유격수로 지금 픽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 여동권, 오명진, 박지훈 이런 선수들 쫙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양석환은 그냥 거포예요. 이게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양석환은 에버리지가 아니라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 그냥 즐거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파리도 있고 뭐도 있고 아유 즐거워. 아유. 그런데 1루 주전이야. 그 다음 양의지가 포수 출장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타자 양의지는 최고예요. 그런데 김기현 선수가 너무 좋아요. 포수로서 기본기는 LG 때부터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빠따 적극적이다. 다 보여드렸죠.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내 아파트 종합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승엽 감독님이 셰프면 좋은 재료들이 내야에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되게 많어. 그래서 셰프가 이거 한번 쓸까? 이거 음식에 요거 들어가면 좋은데 막 이렇게 골라야 돼. 그런데 확실한 단백질 공급원이 없네. 고기가 없어. 소고기가. 내야가. 그래서 올해는 딱 틀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꽉 짜여지게 톱니바퀴를 맞춰야 되는 원천의 시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셔도 안 되고 너무 낮게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산의 24 시즌 내야의 타격 에버리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강승호 선수와 양석환 선수가 타격 내야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자체가 에버리지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오히려 에버리지를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양의지 하나 갖고는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유격수와 이루수 주인 빨리 고정이 돼야 될 겁니다. 왜요? 조수행도 주전 싸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수빈 K부까지는 확정입니다. 자, 여기 주목. 김인태, 김대한, 김민석, 추재현 갑자기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작년 시즌이었으면 여기서 끝났어요. 이 둘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외야는 작년보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정수빈은 올 시즌도 여전히 1번 중견수입니다. 정수빈 선수가 적어도 3할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 1번 타자고. 그건 출루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1번 리드오프와 중견수는 문제없다. 갑니다. 케이브는 똑딱거리라고 데리고 온 타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잠시를 쓰더라도 홈런 20개는 태워야 됩니다. 케이브는 타율은 28대, 29대를 해도 장타 쳐줘라. 왜? 두산은 김재환 말고는 외야에서 장타 툴이 없으니까. 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투수에서 최승용이 복을 받은 옵션이라면 타자는 김인태라고 봅니다. 다 필요 없고요. 김인태 선수도 이렇게까지 본인이 여러 가지 부상 이슈, 무슨 이슈 근데도 팀에서 안 내보내고 도태 안 시키고 계속 기회를 준다라는 건 그 기회가 거꾸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빠따로 어필해야 됩니다. 수비가 안 되면. 조수행.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산이 무서워지려면 조수행이 다시 대주자 옵션, 대수비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팀으로 보면. 조수행 선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게 조수행 선수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김민석 선수가 오히려 트레이드 옵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타격의 강점을 살려주려고.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먼저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조수행 선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이 참전한다고 써놨습니다. 이 유망주를 데리고 오려고 정철원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팀에서는 당연히 먼저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저는 개막전에서 먼저 기회를 받는 게 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추재현입니다. 퓨처스 기록. 홈런은 뭐 그렇게 많이 때리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진짜 빠따 확률은 예술입니다. 예술. 야물딱진 배팅합니다. 그 다음 김대한입니다. 왜 김대한이 소중하느냐. 이제 외야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타자 외야수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김대한 선수는 두산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되는 선수예요. 절대 두산 외야에서 김대한이라는 선수가 레이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당분간. 재환 씨는 이제 빠따질만 하시면 됩니다.
뭐 수비 이제 신경 안 쓰시고 빠따질만 장인 정신 가지시고 2할 8푼에 그저 30개 정도 때려주시면 전다빈 선수 얘기는 저는 하지도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전다빈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조수행 선수하고 대주자 요원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참고로 전다빈 선수는 백업에서도 밀릴 수 있다라고 떡하니 써놨잖아요. 왜? 조수행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제 외야에서 장타력이 막 미친듯이 보강된 효과는 딱 그거 한 명이에요. 케이브. 그래서 상위권 외야로 분류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모자르다 해서 두산 전성기에 비해서 야수 쪽은 많이 약해진 게 팩트입니다. 특히 올해 내야는 판 자체를 아예 새로 짜야 됩니다. 외야 역시 과도기에 접어든 겁니다. 야수 쪽은 공격력은 뻥뻥 치는 게 답답하더라도 수비 안정감 이거 먼저 해야 된다. 내야는. 그러니까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내야는 첫째도 둘째도 틀을 먼저 짜는 거라면 수비 위주가 먼저입니다. 올 시즌 그래서 내야는 수비 안정이 첫째. 야수 쪽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빨리 안정을 찾아라. 그래서 올해 두산의 명제는 뭐야? 지키는 야구. 짱짱한 투수진을 가지고 최소 실점하면서 수비 안정감으로 버티는. 이게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 야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 두산 베어스의 예상 타선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수빈 1번, 2번 김민석, 3번 케이브, 양의지 포수, 김재환 지명, 양석환 1루수 6번, 7번 강승호, 8번 박준영, 9번 2루수 옵션, 김인태, 박계범, 박준순, 김대한, 추재현, 김기현 등 백업.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전 두산이 5위를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늘 투수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산은 선발, 불펜이 모두 다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상대가 떨어질 때 두산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두산을 5강에서 빼놓으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5강 싸움의 키는 두산과 SSG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과 SSG를 넘는다? 그 팀은 무조건 5위 이상 찍습니다. 근데 두산과 SSG를 못 넘는다? 5위 때려주게도 못 찍어요. 자, 이렇게 해서 25시즌 두산편까지 나름 세세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두산 팬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멋진 시즌 되시고요. 종종 인사하러 와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